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원석 교수님?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봐야 되겠죠. 네. 유입되는 환자분들의 관리도 있고 또 최대한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이지만 당장 우리에게 크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델타이다라는 것이죠. 이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환자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많은 중환자, 사망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과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면역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대응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백신 접종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 최원석 교수님 말씀해 중에 동의하면서요. 백신, 부스터샷의 이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델타 변이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은 이제 분자적으로 보더라도 델타보다 좀 변이가 좀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백신의 효과를 도망가는, 회피하는 것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백신을 효과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이가 자꾸 생기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변이에 대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그 중화항체가 잡아주는 능력이 0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 파이저에서 얘기한 것이 자기네 백신을 3번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도 생긴다. 했던 것이 결국은 그 중화항체 양을 늘림으로써 그 도망가는 바이러스까지를 잡아주는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항체만이 아니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T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네. 저희 연구나 최근에 다른 그룹의 연구를 본다면은 이 오미크론이 아무리 변이라고는 하지만은 T세포의 항원은 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백신으로도 T세포 면역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미크론을 커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기억 T세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T세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재빨리 찾아서 제거해주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저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아무리 변이가 생기더라도 T세포로부터 도망가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였죠. 3차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제 문자를 받고 바로 예약을 했는데 이 기준이 좀 바뀌었죠, 권준욱 원장님? 네, 12월 13일부터 2차 접종을 맞고 3개월부터는 이제 3차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런 바뀐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제 하루만 해도 하루에 79만 명이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오늘은 아까 5시 경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접종을 맞으셨고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청소년들이 11월 말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접종 규모가 커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네네. 1차 접종 예약률도 매우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또 이제 우리나라도 60세 이상도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오늘 현재 46.2%가 3차 접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노력들은 사실 접종에 대한 신뢰와도 관련이 되고 또 집단 면역을 통해서 지금 당장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델타로 인한 유행을 끊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3차 접종이 사실 처음엔 6개월로 잡혔다가 현재 3개월로 단축이 됐거든요. 이렇게 기간 변화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재현 교수님? 네, 많은 국민들께서 기간이 단축이 되면 이상 반응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외국의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접종 간격이 단축된다라고 해서 이상 반응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라는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 접종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당국이 권고드리는 기준은 매우 일관됩니다.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접종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익이 분명할 때만 권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데이터를 보면 2차 접종하고 4개월, 5개월, 6개월부터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에 접종을 해도 접종에 따른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를 압도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과 전문가들이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 지금 3차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2차 접종까지만 맞으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3차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마지막 접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4차, 5차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먼저 전문가와 당국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2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추가 접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4회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명백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3회 접종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보다 3회 접종에서 더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과 3차 접종 사이의 간격보다는 더 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간격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조 교수님?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백신이 처음 개발되고 나서 접종이 시작될 때 어느 순간엔가 추가 접종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잘 몰랐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1차, 2차, 3차의 간격이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차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정재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백신이 반복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또는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백신을 쭉 맞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 백신 물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다 확보가 돼 있을까요, 권 원장님? 네, 지금 백신의 물량에 대해서는 백신사와의 협의와 또 계약을 통해서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이고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12에서 17세까지 277만의 우리 소아청소년들도 1차, 2차 기본 접종이 다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예를 들어 모더나사 같은 경우 그 한 바이얼이 10명분인데 3차 접종의 경우에는 반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20명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폐기율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백신 물량이 한 번에 다 제공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물량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네. 백신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